애니메이션 한 장면 같은 배경 일러스트 한 번쯤은 그려보고 싶으시죠? 오늘은 이 그림의 시작이었던 새하얀 캔버스부터 완성까지 제작 과정을 전부 보여드리고 알려드릴게요. 계절과 날씨 같은 특정 분위기 있는 그림을 그려내고 싶거나 배경 그리는 게 어려우신 분들이 바로 이 영상을 끝까지 보셔야 하는 분들입니다. 그럼 러프 스케치부터 한번 들어가 볼까요? 중학교나 고등학교에 있는 실외 수도가를 주제로 배경을 그릴 거예요. 여러분들 이거 학교에서 한 번쯤은 보신 적이 있죠? 가운데 수도가가 메인이기 때문에 가장 먼저 그려줍니다. 처음에는 투시를 신경 쓰지 않고 거칠게 쭉쭉 그려요. 이런 큰 인공물은 구조물의 비례를 맞추는 게 가장 중요해요. 비례를 맞추지 못하면 인형의 집 같은 어색한 미니어처 느낌을 줄 수가 있거든요. 왼쪽에 사진 자료를 띄워놓고 기둥이나 물체, 가로, 세로, 길이 등 구조물들의 비례를 꼼꼼하게 체크해서 그려줍니다. 배경을 그린 지 얼마 안 된 초보자라면 투시선을 먼저 깔고 스케치를 하셔도 좋아요. 저는 투시선 전혀 없이 배경을 그리는 게 훈련으로 익숙해졌기 때문에 이런 전형적인 1점 투시의 정면 구도는 이제 투시선 없이 스케치를 진행할 수 있게 됐어요. 애니메이션 한 장면 같은 배경 일러스트를 그리려면 캐릭터도 그려줘야겠죠? 참고로 제가 얘기하는 배경 일러스트는 당연히 인물을 포함한 그림입니다. 5명 정도 좋아하는 캐릭터들을 두고 약간의 재밌는 상황을 만들어서 그림을 연출해줘요. 이리저리 위치를 옮겨가면서 어느 자리에 인물을 배치해야 자연스러울지 한번 고민해보면서요. 그리고 선화를 진행합니다. 배경에 많은 디테일을 하려 할 거라서 인물은 조금 힘을 빼고 그렸어요. 사람마다 그리는 디테일의 정도는 다 다르죠? 저는 평소 배경 일러스트에서도 인물의 디테일을 좀 많이 넣는 편인데요. 오늘은 평소보다 인물을 가볍게 그리면 그림의 가독성이 좀 좋아지지 않을까 싶어서 실험 차원에서 인물을 한번 가볍게 그려보기로 했어요. 이후에 이 그림의 주제이자 메인 대상인 수도가를 꼼꼼히 그려줍니다. 인공물은 선화를 꼼꼼하게 그려놔야 나중에 밑색 깔고 채색하기가 정말 편해요. 정확하게 그리려면 정말 오래 걸리지만 한 땀 한 땀 구조물의 비례와 두께를 맞춰가면서 천천히 그려줍니다. 메인 주제인 수도가 외에도 물 호스라던가 양동이 등은 그림에서 현실감을 높여줘요. 역시 찍어둔 자료를 참고해서 꼼꼼히 그려줍니다. 메인 주제는 물론이고 이런 대상들도 꼼꼼히 그릴 줄 알아야 그림 안에 설득력이 올라가요. 그럼 보는 사람들이 그림을 쉽게 이입할 수 있겠죠? 그림 안의 대상을 현실적으로 구성하는 건 사람들에게 가장 쉽게 공감을 구할 수 있는 방법 중 하나예요. 사람은 자기가 본 거, 익숙한 거에 끌리게 되어 있거든요. 이제 선화를 마무리하고 마스킹에 들어갈 거예요. 마스킹은 밑색을 깔아주는 작업이에요. 배경은 인물 화와는 달리 공간을 그려내는 그림이에요. 그래서 색의 조화가 정말 잘 돼야 감상자에게 그림이 특정 공간, 시간이 있다는 걸 느끼게 할 수 있어요. 색을 채울 때마다 색들이 너무 튀지는 않는지 서로 어울리는지 확인해가면서 하나씩 색을 채워줍니다. 자, 이제 수도가의 푸른색 창과 지붕을 묘사해 줄 건데요. 두 가지를 가장 중점에 두고 그렸는데 바로 질감과 시원한 색감입니다. 구조물 사이사이를 연결해주는 금속 기둥과 연결부를 쇠 질감을 나타내주려고 상당히 반짝반짝하게 그렸어요. 어두운 색, 밝은 색 대비를 먼저 크게 해주고요. 거울처럼 주변 색을 반사한다는 점도 염두하면서 파란색, 인물의 머리색 등 주변에 쓰인 색을 과장해서 집어넣어줍니다. 내 눈에 보이는 사실에서 얼마나 생략하고 과장할지는 온전히 작가의 취향이에요. 저는 다채롭게 그리는 걸 좋아하기 때문에 항상 실제보다 쓰는 색의 폭이 넓은 편이에요. 만약 여러분이 차분한 색, 무채색을 좋아하신다면 저와 반대로 작업하시면 됩니다. 자, 슬슬 복잡하고 어려워지는 것 같죠? 영상 말미에 깔끔하게 정리해서 한 번 더 요약해드릴 테니까 나머지도 잘 따라와 주세요. 그리고 파란색 창도 굉장히 두꺼운 플라스틱이잖아요. 이 질감은 투명하게 뒤 구조물이 약간 비치면서도 불투명한 가림막 느낌을 내주려고 신경 쓰면서 그려줬어요. 사이사이로 투과되는 햇빛을 여기저기 그려주고 묘사하면서 기존에 정한 시원한 파란색을 벗어나지 않도록 신경 써줘요.
그리고 너무 매끈하고 얇아 보여서 아주 연하게 가로줄을 좀 그어줬어요. 좀 덜 심심해진 것 같지 않나요? 이제 나머지 여백도 그려줍니다. 여백은 주제부만큼 꼼꼼하게 스케치하지 않았기 때문에 형태를 뚜렷하게 만들어 나간다는 생각으로 진행을 해줄 거예요. 원래 예전에는 여백까지 꼼꼼하게 스케치를 했었는데 최근에는 스케치를 하지 않고 완성을 해보고 싶어서 도전해보고 있어요. 위쪽 여백에 울타리와 담벼락, 풀을 그려줄 차례인데 매 영상마다 자연물 그리는 것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는데 오늘도 마찬가지예요. 불규칙적으로 형태에 리듬감을 주면서 풀 여럿이 모인 덩어리들 위주로 그려줍니다. 기본 브러쉬와 질감이 있는 텍스처 브러쉬를 다양하게 사용해서 밝은 면, 어두운 면을 반복해서 그려나가요. 동시에 바로 밑에 있는 담벼락에 그림자를 같이 작업해주고요. 이 작업을 본인 마음에 들 때까지 무한 반복해줍니다. 그 다음 수도가의 호스를 그려줄 건데요. 이 부분은 제가 스케치를 해두지 않았죠. 이렇게 신발끈이나 물 호스 같은 동일한 두께의 긴 물체를 그릴 때 번거롭게 스케치하지 않고 스케치를 한 것처럼 완성하는 방법이 하나 있어요. 어떻게 하냐면 먼저 필압이 없는 브러쉬로 원하는 형태로 늘어진 호스를 그려줍니다. 실외에서 쓰이는 거니까 굉장히 길겠죠? 원하는 위치에 그렸으면 레이어 기능을 켜고 획 기능을 켜서 테두리를 만들어줘요. 영어 버전에서는 스트로크라고 나와 있을 거예요. 그럼 정확하게 동일한 두께로 스케치한 것 같은 호스를 그릴 수가 있어요. 어느 정도 두께로 할지는 1픽셀, 2픽셀을 조절해가지고 자기 취향대로 설정해줘요. 그리고 나서 호스에 간단한 그림자와 햇빛 닿는 부분의 밝은 면을 그려 넣어주고 마찬가지 방법으로 흰색 호스도 그려줍니다. 그림이 점점 마무리가 되어가네요. 화면을 계속 축소했다가 확대했다가 살펴보면서 전체적인 조화가 어색하지는 않은지도 한번 살펴보고 밀도가 부족한 부분은 추가로 그려줍니다. 여기서부터는 웬만한 건 다 묘사가 된 상태니까 화면을 정리한다는 느낌으로 밀도 조절과 색감 조절을 마저 해줘요. 원하던 색감이 딱 나와서 큰 보정은 따로 필요하지 않을 것 같네요. 자, 제가 오늘 영상에서 한 얘기들을 다시 한번 정리해 볼게요. 첫 번째, 큰 인공물은 각 구조물의 길이, 면적 비례를 맞추는 게 중요하다. 두 번째, 배경 속 인물의 위치가 자연스럽도록 신경 쓴다. 세 번째, 주제 이외의 물체들까지 신경 써서 그려야 그림 안에 설득력이 올라간다. 네 번째, 자료를 참고해서 디테일한 질감과 색감을 취향대로 구현한다. 다섯 번째, 자연물은 형태의 리듬감이 중요하다. 그리고 마지막 추가로 수없이 수정하고 변형해가면서 꼭 끝까지 완성한다. 자, 오늘 말한 내용은 대략적으로 이 정도가 되겠네요. 저는 배경 일러스트를 그릴 때 여러분들이 어려워할 만한 부분을 도와주는 게 채널의 목적이니까요. 힘겨운 부분, 어려운 부분, 궁금한 부분은 언제든지 댓글로 알려주세요. 라이브 방송에서도 마찬가지로 오셔서 질문하시거나 피드백을 부탁하셔도 괜찮습니다. 구독자 350명 돌파도 정말 감사해요. 앞으로 라이브 방송과 댓글 등으로 여러분과 그림에 대해서 이야기할 기회가 많아졌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다음 영상에서 또 만나요. 안녕!